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시는 동안 본인 고등학교명과 성명으로 줌 이름 변경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1시 3분 정도가 됐고요. 이제 오늘 참여해준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합격한 우리 신입생들 굉장히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는 학과장 이용석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학회장부터 저희 3명의 학생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의 중에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학회장 주나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켜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집행부 체육국장 이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부학회장 김지현입니다. 네, 새 학생들 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 정시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진행을 맡은 생명과학과 10대 집행부 학회장 주나래, 부학회장 김지현, 체육국장 이인호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중에는 카메라를 켜주시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중간중간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입생으로서 궁금한 점 우리 같이 공유하도록 해요.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알차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깜짝 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 채팅창에 인적사항을 남겨주시면 입학 후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과 홍보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과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바이오 데이터 PC실은 생명과학과 학생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인재 양성센터 센터장 이용석 교수님의 제원으로 구축한 인프라입니다. 생명과학과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리엔테이션 중간중간 퀴즈가 나간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두 카메라 캠을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 쉽게 알아보기 위해 학교 관련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목 집중 OX 퀴즈 타임입니다. 세 문항 모두 맞춰야 정답으로 인정되며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8계단에는 계단의 수가 108개여서 붙은 별명일까요? 두 번째, 우리 학교의 상징은 독수리일까요? 세 번째, 우리 학교의 관악 이념은 인간사랑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캠으로 채팅창으로 OX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내려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좀 더 나아졌나요? 좋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답변 써도 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들 쑥스럽죠? 재학생은 맞추면 안 돼요. 졸업생도 맞춰도 됩니다. 우리 김문식 박사님 들어와 계신데 맞춰도 돼요. 네, 쑥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아무도 안 맞힐 겁니까? 선물 보여줘야 되겠다. 와, 오늘 나눠줄 선물은 이거예요. 이거. 브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거 거의 그 TV 밑에 놓는 그 바형.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와 있는 학생들 그냥 편안하게 맞춰주면 돼. 찍어도 되지 뭐. 그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들어와 있는 사람들 리스트 볼 수 있어요? 참가자 가운데 누르세요. 야, 여러 사람들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처음에 쑥스럽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맞춰봐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라서 되게 어색하면 일단 요거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제가 가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넘어가 봅시다. 다들 아이스 브레이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내려놓고. 퀴즈 정답도 다 넘어. 정답은 그냥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아, 네. 108계단의 계단 수는 108개 이상이며 셀 때마다 그 수가 바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단의 수가 궁금하다면 입학 후에 직접 계단의 수를 세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우리 학교의 상징은 재생과 불멸을 의미하는 피닉스입니다. 5월의 강당과 정문 쪽에 새 동상이 있는데 그 새가 바로 우리 학교의 상징인 피닉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권학 이념은 인간 사랑으로 이를 주제로 한 필수 대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제 소개를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순천향대학교 국어학번 출신입니다. 저희는 생물학과 때 이제 들어왔고요. 네, 생물학과가 이제 1980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유전공학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90년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5년도인가에 지금의 해양생명과학과가 있던 자원과학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 과가 합쳐서 12년도에 재편되면서 생명시스템학과로 이름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년도부터 해서 계속 하다가 작년부터 생명과학과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을 생명과학과로 한 이유는 원래가 그 과 이름으로 됐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뭐 이름을 좀 희한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좀 만들어서 그 학과가 좀 뭔가 새롭고 뭔가 이렇게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학생들을 잘 모집해 보려고 이름들을 그렇게 바꿨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학과 이름에 가장 걸맞는 이름은 생명과학과고요. 또 생명과학이라는 이름이 이 바이오 계통의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생물정보학, 그 다음에 계통학 두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 1학기 때는 현재 학장님이신 신현웅 교수님께서 일반 생물학을 가르쳐 주실 거고 2학기 때 유전 파트를 중심으로 저와 함께 일반 생물학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학과 홈페이지가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와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밑에 적어놓은 schbio.kr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이름인데 이 웹주소로 접속하셔도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내용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사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이렇게 순천향대학교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순천향인이고요. 몇 되지 않는 오리지널 순천향인입니다. 그래서 박사를 맞춰갈 무렵부터 시작해서 대전에 있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포스트학 연구원으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네이처의 침팬지 게놈 프로젝트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하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 교수로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그래서 중앙부처 연구비를 이렇게 나눠주는 R&D 예산과장을 2년간 했었고요. 그거 마칠 무렵에 이렇게 운 좋게 모교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13년도 이후에 우리 후배님들과 함께 학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그 관계를 선배들과 가질 수 있도록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도 또 하고 있어요. 현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이공대학 중점연구소 사업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 센터장 그 다음에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인재 양성 사업단의 단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교학부장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학과의 학과장이면서 그 다음에 대학원 생명과학과의 주임 교수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 이외에 외부 활동으로서 매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요.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 그래서 연구비 나눠주는 기관인데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전자 검사해주는 서비스 각 회사들이 하고 있죠. 그 회사들 DTC라고 하는데 그거 검사 서비스 인증심사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연구자들 혁신단이라든가 국가장비심의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도 지금 그 KBSI라고 하는 한국기초과학 기술지원연구원 가서 이틀간 자문도 해주고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과는 41년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1호로 만들어진 학과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과가 다 합쳐졌지만 결국에 다 순천향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과는 몇 년 됐다? 41년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력이 굉장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본교 학과 중에 연구비 수주금액 1위입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님들이 한 500명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합치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의대 빼고 본교만 했을 때는 저희 과가 1위고요. 최근 3년간 저희 과에서 70.8억을 따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학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학과는 연구비 걱정 없는 학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부생들도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각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용돈도 받는 기회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 그 5년간 학과 교수님들 논문을 다 합쳐봤더니 약 150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퇴임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학기 때부터 해서 새로운 교수님들이 계속 학과로 이제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채울 때도
논문 실적 안 좋은 분 말고 논문 실적 좋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모시려고 학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취업률 79.6 그랬는데 요거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저희가 82% 가까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학생 좀 취업 때문에 보내주세요라고 그러면 보내줄 학생이 더 이상 없어요. 거의 다 취업했고 대부분 다 대학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한 보통 25% 진학인데 이것도 조금 축소가 됐고요. 조사가 좀 다 끝나면 한 35%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학과 홍보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학과에 좋은 그 PCC라든가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 등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 모든 분야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뭐 의생명공학과, 의학공학과 다 있지만 사실은 학부 때는 브로드하게 배우는 게 좋죠. 그래서 브로드하게 배우면 의학도 갈 수 있고 의학학도 갈 수 있고 의생명 분야 다 진출할 수 있는 게 우리 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 생물학, 인간 생물학 해서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채집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난 이 체질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같은데 인턴 같은 거 가면 이따가 우리 나오실 김근식 박사님이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다. 낙동강 생물자원관 가겠다. 그러면 도와줄 겁니다. 우리 김근식 박사님 활짝 웃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넣지를 못했어요. 고참들만 위주로 많이 넣어놨는데 교수된 분만 한 19분, 여기 좀 더 지나면 20명 곧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순천대 교수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다수라고 다 해놨는데 진짜 다수입니다. 다 넣지를 못해요. 이게 한 페이지에 다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밖에 못 넣고 정부 출연연구소 국공연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구 산업계에도 우리 동문들이 굉장히 큰 획을 긋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오늘 자리를 같이 못하지만은 80학번의 한영수 교수님 현재 그 전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 계시고요. 질병관리청의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협의체 회장이셨습니다. 현 회장은 또 제가 되는 바람에 순천향 출신이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협의체를 계속 이끌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곤충학회 학회장이셨습니다. 올해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의 권호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학회장이 되게 되는데 내후년에는 제가 현재 수석부회장이라 이제 학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곤충 쪽 관련해서 우리 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딱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시마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시마즈 그러면은 노벨상 그 관련된 그죠? 그 말드토브라는 장비를 개발했던 그 회사죠. 거기에 한국 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지사장이나 마찬가지신 우리 81학번 선배님 백효연 대표이사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번에 우리 학교 총동창 회장이 되셨어요. 바로 직전 회장도 저희과 출신이었습니다. 황대현 선배님이었는데 그분 이후에 또 생물학과 출신이 생명과학과 출신이 또 총동창회장을 하셨습니다. 우리과 저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과에 저 말고 또 다른 그 우리 학교 출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현웅 교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서 하나 내셔가지고 이게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이 되는 등 굉장히 맹활약하고 계시고요. 현재 학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대학 학장님으로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교수 워크숍 모시고 이제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충북대 가까운 데 있는 충북대학교에 우리 조성진 교수님, 그 다음에 기령천 교수님이 또 계세요. 원래 오늘 기령천 교수님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큰 행사 마치고 과제 관련해서 학교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은 직접은 못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수십 때 5분의 선배를 모시고 이제 세미나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92학번 나찬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현재 존스 홉킨스 유학 가기 때문에 거기서 교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엄청난 선배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옆에 지금 그 나찬현 교수 이외에 김정환 교수님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인데요. 이 둘 다 저희과 92학번 선배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2019년도에 1년 동안 연구년 가 있으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존스 홉킨스로 이제 교환 교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셋이 다 만나서 간이 동문회를 이렇게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6학번 유승아 교수님이 지난번에 또 강의해 주셨는데 그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 포닥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논문도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내서 카톨릭 의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우리 김문식 박사님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종보건센터에 계신데 선임연구원이세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죠.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우리 졸업생 선배님들이 요직에다 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세원, 박소영 박사님 모셨었고, 그 다음에 생물정보학 전문회사인 인실리코젠의 조항철 연구원 우리가 모셔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있는 요 유튜브 주소나 저 위에 있는 학과 주소 들어가시면 수시 때 봤던 거 다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실제로 5분을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맨 처음에 모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던 정동준 교수님께서 어제 밤에 갑자기 아버님이 위독한 상황이시라 서울로 올라가셔서 현재 지금 병원에 가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미안하다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뭐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오늘 정동준 교수님은 직접 강의를 듣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의 오창석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 관련해서 아주 그 미라라든가 옛날 그 미라 있죠? 500년, 1000년 된 그런 그 시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들을 뽑아서 연구도 하고 막 이런 CSI 기법들도 활용하시는 이 선배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김문식 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말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들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안궁약품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전나영 선배님 모셨습니다. 1, 2학번이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소통 되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윤아 선배님 역시 12학번인데 여긴 대원제약의 전문 마케터로 일하고 계세요. 마케터 그러면 아직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의학 쪽에 약 쪽에 전문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굉장히 특이화된 전문 직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 하는지 오늘 4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화면은 이제 공유를 중지를 좀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오창석 교수님 혹시 목소리 지금 가능하세요? 예, 마이크 좀 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데 감사드리고요. 화면 공유부터 본인 소개 먼저 하고 할까요? 본인 소개 먼저. 아니요, 제가 그 화면 공유하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네네.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약간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 95학번 오창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올해는 제가 졸업한 지가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22년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생명과학과 학과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먼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95년도에 입학을 한 신입생으로서 2002년에 제가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울산대학교, 서울대학교를 거치면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안에 이제 아산생명과학연구소나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또 해부학교실 조교를 거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가 순천향대학교 의료생명공학과의 강사로
그래서 해부학하고 뭐 조직학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쳤고요. 2020년도부터는 현재 있는 직장인 이제 의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장례지도학과의 조교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생명과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진로 중에서는 이런 분야도 있다. 이게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같은 좀 독특한 케이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생물인류학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생물인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문적이나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사람이나 이제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 침새치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생물체를 이용해서 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 생물학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이제 생물인류학이라는 학문인데, 저는 이제 생물인류학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그거 하나로만 이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발굴 현장인데 이제 여기 무덤이 있고요. 그 뼈들이 보이죠. 제가 뼈를 이제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이제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뼈를 수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광화문 광장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광화문에 보면은 세종대왕상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아래 땅을 전부 다 엎었습니다. 그때 그 발굴된 그 조선시대 토층, 그 토층에서 샘플링을 해서 뭐 기생충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그 고고 과학이라는 좀 생소한,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옛날의 생물체를 대상으로 자연과학적인 분석, 특히 생물학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저는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발굴 현장에 자주 나가고, 여기 보면 구덩이 여러 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무덤이 있었던 요 무덤이에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요 하나하나에 이제 사람이 이제 한 구 한 구가 이제 옛날에 그 조선시대 사람들의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체씩 있는데, 이렇게 발굴 현장에서 사람의 뼈를 수습해서 연구실로 갖고 와서 이렇게, 이건 저희 동료들인데 그 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측을 하기도 하고, 미라가 발견돼도 뭐 미라도 계측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MRI나 CT 장비를 이용해서 내부를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육안 해부학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면서 뼈에 조각이 있으면 이 뼈가 무슨 뼈인지, 그리고 이 뼈는 좌측인지 우측인지,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이런 거를 분석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샘플들은 가져와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검사니 뭐 아시아 사람들의 뭐 언어의 기원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쪽에 있는 뭐 고병리학이라든지 생물인류학자들이 하는 연구들은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냐면은, 옛날 사람들의 뼈나 뭐 혈관, 뭐 그리고 턱이나 이런 그 신체 기관에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거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다른 데 있을 때 조선시대 사람 키를 쟀었어요.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알게 된 수치가 이제 조선 사람이 이제 일본 동시대 일본 사람들보다 키가 한 10cm 더 컸다, 뭐 이런 정도의 인류학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참굴 크립축인데, 그 극충이 이제 서식하는 지역이 조선시대 때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살았다라는 이제 그 생태계의 황태환경 복원, 뭐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하기도 하고, 뭐 간염 바이러스든지 아니면은 뭐 헬리코박터 균에 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질병들이 실제로 감염이 돼 있었는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유전자와 관련된 그런 질병, 대사질환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의 연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참여했던 연구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 세상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연구가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창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입학을 하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와 놀고 싶으면 열심히 놀고 그러면서 4학년을 마치고 그렇게 생활하십시오.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면은 여러분의 기회는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항상 무엇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선배들인 저희 동문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문 선배 오창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기 후배들이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부탁하거나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죠? 아유,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네. 연락을 하십시오. 네. 네,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그 내용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재학생들 눈이 동그래졌는데 특강 네.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우리 김근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본인 소개 슬라이드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우리 김 박사님. 좌측 왼쪽에, 예. 이제 상단에 있겠네요. 예. 네, 보이실까요? 예, 목소리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 01학번 출신의 김근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보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저는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 부로 입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학과 부학회장을 역임을 했고 2005년도에는 학회장, 2006년도에는 자연과학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억눌려 있다가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꿈들이 있잖아요. 술도 먹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걸 굉장히 잘 수행을 했었어요. 잘 놀고 사람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막 그러면서 잘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시켜 드릴 만큼의 제 역량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용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과에 이렇게 입학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석사를 들어갈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실험실은 오전 9시까지인데 네 과연 9시까지 출근이 가능하겠냐? 맨날 술 먹느라고 9시 수업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맨날 놀고 다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2학년 때부터 공부는 어느 정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교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열심히 해가면서 이제 수산자원학과 석사, 집단유전학 전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012년에는 이제 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보존유전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용석 교수님처럼 저도 이제 흔치 않은 순천향대학교 순혈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다른 데로 가셨다가 이제 다른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는데 하물며 저는 이제 순천향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박사 이후에 시간 강사로 분자생물학 그리고 취업 세미나, 보존생물학 등을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한 12년 정도를 학교에서 꾸준히 이제 생활도 하고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일도 하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제 연수연구원 후닥으로 넘어가서 다금바리 아시죠? 다금바리. 다금바리 신품종 개발, 뭐 정자 동결보존 쪽이라든지 교잡 가능성 평가,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선발 육종, 잘 크는 엄마랑 잘 크는 아빠 사이에 자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얘네를 선발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운 거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유용 해양생물 유전 특성, 그러니까 뭐 전공이 집단유전학이나 보존유전학이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뭐 불볼락, 그러니까 열기라고 하죠. 열기라고 하는 볼락이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나오는데 어디까지 그 부산에 있는 집단이랑 뭐 울릉도에 있는 집단이 같은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뭐 해삼 중에 빨간색 해삼이나 그렇지 않은 해삼이랑의 유전적 차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18년도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생겨나면서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임용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환경유전자를 이용한 정밀 분포조사 기술 개발, 혹은 어류, 양서파충류, 증식 보건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저희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반도 고유 멸종위기종 증식 연구를 위한 거점 인프라, 그러면서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8만 평 정도, 80만 평 정도의 부지에 보건사무동 있고, 뭐 식물연구동, 온실동, 뭐 양서파충류, 곤충, 어류, 무척추, 뭐 조류, 포유류 모든 게 다 생물학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총 약 80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조직은 약 사무실 11부로 한 105명 정도,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140명 정도 되는 연구소고요. 저희가 국립생태원은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센터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한 1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환경 DNA라는 연구입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카락도 떨어뜨리고 지문도 묻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서 DNA도 뽑아내고 이 종이 무슨 종인지, 여기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흔적을 찾아가는 연구들입니다. 물속에 생활하는 모든 생물들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라든지 비늘, 뭐 아니면은 뭐 점액 이런 것들로부터 물 안에는 다양한 DNA들이 퍼져 있을 거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 물을 떠가지고 다양한 어떤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가지고 포획을 해서 잡아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포획하지 못하는 지점,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지점, 접근이 불가능한 지점, 뭐 사람이 인력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점들에 대한 정보들도 전부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물만 떠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종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분석 방법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채수를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확보한 시료를 얼마만큼 필터링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필터링을 해야 될지 등등 굉장히 복잡한, 뭐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학부 시절 때 배웠던 거, 석사 시절에 배웠던 거, 박사 시절에 배웠던 거를 현장에 와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에 책에서는 굉장히 뭐 한두 페이지지만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나면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뭐 시약을 써가지고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고 복잡하기도 한 연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사실은 배운 대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하도 기승을 부리니 qPCR이라고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얼타임 PCR, 뭐 실시간 PCR 해가지고선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이 해당 종이 여기 있냐 없냐 이렇게 개발을 하는 연구 한 파트,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많은 종들이 어떤 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메타바코딩이라고 하는 파트, 이 두 가지 파트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여울마자라고 우리나라 멸종위기 1급 어종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과거에는 낙동강 이 전역에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굉장히 많은 지역대에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가 지금 저희가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류 중에 멸종될 확률이 1등인 어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류가 과연 어디에 그럼 살 거냐, 살고 있느냐,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냐, 혹은 어느 지역에 서식하고 있냐를 찾아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키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분포하는 지역 대비해서 여기 기란천이라고 보이실까요? 여기 마우스 혹시 보이시나요? 뭐 여기 지역에는 여태까지 보고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환경유전자로 여기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 종의 유전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가 얘네가 여태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서식지구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세우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그 2020년 재작년이네요. 그 환경부 장관 표창을 획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많은 혜택을 봤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 논팽이 같은 놈을 받아가지고 연구비를 인건비도 주시고 야, 너 실험도 해라 하면서 막 밀어도 주시고 할 때 그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 능력 있는 교수님들의 연구비 수주가 가장 우선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펀딩이거든요. 펀딩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계획서가 서미션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래 네 계획서가 좋으니 하고 버짓을 주면, 그러니까 연구비를 주면 그렇게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거든요.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회에 나와보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프로젝트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능력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이영숙 교수님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신현웅 교수님이나 뭐 강철 교수님이든 많은 분들이 다양한 그 부처 혹은 뭐 연구비 수주를 해오시는데 이렇게 연구비를 수주해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보면 사실 그 이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받아가지고 하는 일, 그리고 마무리 짓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그렇게 많은 연구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저희 과에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실은 학부 일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기도 잘 노시고 교수님들과 친밀하게도 지내시고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연구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신다면 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5분을 부탁드렸는데 그냥 엄청나게 열두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고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전나영 선배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리시나요?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1, 2학번 졸업생이고 지금 현재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바이오본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12년도에 순천향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동대학원 2017년도에 순천향의생명연구원이라고 아마 입학하시고 이제 대학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레 알게 되실 텐데 이제 의생명연구원에서 이학 석사를 하기를 받고 지금 현재는 안국약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에 아무래도 생명과를 진학하신 후배님들이시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서 재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몇몇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순천향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입학을 하면서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안국약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그 교수님께서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아서 요즘에 그 공부왕 찐천재 거기에서 이제 홍진경 씨가 몇 번 이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비콤부터 루테인 그 눈 영양제도 루테인이 좀 저희 회사에서 조금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품목이고 그리고 전문 의약품으로는 이제 이 목감기 그 진해거담제라고 목감기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이제 그런 시네츄라라는 시럽이랑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레보텐션 뭐 이 정도로 대표 품목이고 그리고 연구 실적은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런 시국을 겪으면서 사실 이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지금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런 변화에 발 맞춰서 연구 분야에 좀 꾸준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법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면역항암제 개발 분야에서 이제 신약개발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에서 신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다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신약이 개발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 이제 이 약이 조금 유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이죠. 후보 물질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이제 그 후보 물질을 이제 비임상 시험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약간 그 세포주, 그러니까 세포에서 먼저 그 약물을 처리를 해서 세포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는 동물 실험, 저희 뭐 TV에서 많이 보는 그 쥐한테 이제 투여를 해서 이제 과연 이 신약이 안정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평가 단계를 거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해서 사람한테 직접 투여한 후에 이제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안정성과 그런 효과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사실 긴급 사용 승인이긴 한데 뭐 코로나 치료제인 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외에 다양한 신약들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판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에서 이 개발 후보 물질 선정과 그리고 이제 비임상 시험 이 부분에 대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뉴스에서 종종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항암제는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고, 첫 번째 1세대 항암제는 저희 다들 아시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외과적 수술, 그리고 보통 항암 치료한다고 하면 이제 머리카락 막 많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쓰였던 항암 치료제들이 거의 1세대 항암제고,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보통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면역항암제라는 그 파트가 지금 굉장히 핫한 분야긴 해요. 지금 뭐 항암제 개발하는 회사들의 거의 한 80%, 90%는 이 면역항암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면역항암제라는 게 사실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암이 제가 가끔 암을 전공을 했고 암세포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지만, 암이 진짜 과연 인간이 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T셀이나 B셀 뭐 그런 면역세포들이 저희 몸에 이제 많이 존재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이 이제 암을 죽이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이 암이 면역세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뿜어내가지고 이제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지 못하게 그런 이제 회피 작용을 해서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면역항암제는 이제 이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 시그널을 차단을 해주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해서 죽일 수 있게 이제 그런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신약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부스팅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수업을 듣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텐데, 사실 모든 연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나는 인비트로 에세이고 인비보 에세이인데, 인비트로 에세이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세포주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지금 T셀이 이제 암세포를 캔서셀을 죽이려고 다가가고 있죠. 이제 이런 세포 단위에서 실험을 하는 게 인비트로 실험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세포에서 효과를 보면 이 후보 물질을 이제 쥐한테 투여를 해서 쥐에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보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투여를 안 한 그 쥐에서는 그 종양이 굉장히 크게 자라나는데 투여를 하고 나니까 종양이 이제 확 줄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쥐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세분화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인비트로 에세이와 인비보 에세이 두 가지 다 하게 되시게 될 거예요.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게 되신다면. 그래서 근데 이런 분야들은 사실 뭐 석사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실험 수업을 하면서도 다 배우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이 너무 재밌고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연구원을 이제 그 진로로 생각을 하셔도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을
진로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전에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회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나 회사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술들 다 이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험 수업도 듣고 그리고 전공 관련 수업도 들으면서 이런 그 생명에 대한 배경 지식 더불어서 그리고 실험 과목에서 이제 실험적인 경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신약 그 개발 연구원으로 진로를 설정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운이 좋게도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생명과학과를 진학을 하셨다면 저는 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 과가 이제 굉장히 약간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실험적인 그 실험 수업도 되게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구원으로서 좀 재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면 그 교수님들 믿고 수업 잘 따라가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 생명과학과에 오신 거 정말 너무너무 환영하고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런 진로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용석 교수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화면 공유 꺼 주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대원제약의 박윤아 선생님 이제 모실 텐데 마이크 먼저 한번 켜볼까요? 우리 전나영 선배님 저 위에 상단에 저 공유 중지 누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화면이 좀 크게 보이는데 우리 박윤아 선생님 화면이 두 개인가 혹시? 잠깐만요. 됐습니다. 전낭을 제거를 하면 됐습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목소리 한번 마이크 켜주세요. 혹시 소리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마지막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안녕하세요.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로 2012년도에 입학해서 현재는 대원제약 ETC 마케팅 팀에서 마케팅 PM을 하고 있는 박윤아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벌써 입학한 지 10년이나 됐네요. 그만큼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원에서 약학 석사를 받고 나서 바로 부강약품의 ETC 마케팅팀의 간장용제하고 항암제 AM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작년 10월에 대원제약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은 ETC 마케팅팀의 호흡기 파트 PM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1958년도에 설립된 역사가 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향남하고 진천에 두 군데 공장을 두고 있고 이제 중앙연구소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제약회사 중에서 몇 안 되는 서울의 연구소에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국내 12호 신약 펠루비정이라는 소염 진통제를 출시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개량 신약하고 다양한 실업제를 보유하고 있는 2019년도 기준 연매출 3천억을 넘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제약이라고 하시면 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회사 대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제약의 대표 품목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다양한 감기 증상에 복용하실 수 있는 콜데원이라는 시럽제가 있고요. 이건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그냥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실 수 있는 코데온 S가 전문 의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회사는 다양한 품목 그리고 이런 품목들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이비인후과하고 호흡기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시럽제 라인업을 통해서 시럽 현타객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 나면 이제 제약회사에 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전나연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약회사를 가게 되면 내가 연구원을 하지 않을까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 정말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뭐 관리본부에 있는 뭐 재경실, 감사실, 뭐 경영지원부 이런 다양한 연구소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영업도 있고 생산도 있고 뭐 연구 분야도 당연히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시고 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관리본부를 제외한 연구소부터 중앙연구소까지 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부서 중에서 마케팅 본부에 속해 있는 ETC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케팅 팀이 총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OTC하고 ETC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OT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 것과 같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부서를 OTC 마케팅 부서라고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취급하는 부서는 ETC 마케팅 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C 마케팅 팀의 주요 타겟, 그러니까 고객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제약회사 마케팅 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제품 개발을 협의도 하고 제품이 개발되면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영업사원 교육도 하고 제품의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품의 수명이 다 됐을 때 너무 많은 신약들이 나오고 새로운 약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그런 수명이 다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 요청과 기존의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판매됨에 있어서 다양한 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활동하는 영업사원들을 교육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툴을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의 일이고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회사의 매출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회사의 방향성에 맞게 끌고 나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역할이 그만큼 회사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조금은 힘들지만 그만큼 성과도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과학과의 입학 예정자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초반에 이용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회사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직무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의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케팅으로 만약에 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한테 어떤 직무 역량이 중요할까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기본 지식,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가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배워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무엇보다도 이제 의사들하고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명과학과에서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약회사나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5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못 하시고 이제 4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질의응답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이제 가름하고요. 이제 학과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늘 행사하면서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또 이렇게 퀴즈 뭐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마무리 행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 회장님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문 선배님들의 합격 축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다음으로 생명과학과의 장점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에 과연 왜 들어와야 할까요? 생명과학과의 첫 번째 자랑은 교직기수가 가능한 학과라는 점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교직기수 대상자 선발을 통해 과정을 수료하시면 중등 장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임용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랑거리는 교수를 19명 배출한 충남권 1위 학과라는 점입니다. 전국 학교에서 생명과학자 양성에 힘써주고 계신 선배님들 덕분에 전국 생명과학 분야 22권 유지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 덕분에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사업체, 연구소, 국가기관 취업의 우수한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낯설고 어려운 점을 도와드리고자 멘토링 프로그램과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교님과 저희 집행부원들도 언제든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동기 및 선배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과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퀴즈 타임을 갖고자 하는데 퀴즈 타임에 앞서 학과 활동이나 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장서연입니다. 궁금한 건 많은데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질문해도 괜찮을까 고민되시죠? 저도 입학하기 전에 수강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동기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지, 학교 근처에 맛집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 있는지 등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궁금증을 해결할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기 쑥스러우시다면 언제든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이제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함을 극복하고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목집중 종합 퀴즈 타임. 문제는 총 5문제로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열심히 듣고 학교와 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추신 3분에게 드릴 예정이고 당첨자가 나오게 되면 사다리 타기를 통해 추첨 수수를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생명과학과 학과장 교수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세요. 채팅. 이런다고 설명해줘야지. 네, 한 분만 정답을 외쳐주셨는데요. 설명해줘야지 누군지. 최근에 5문제 중에 3분 없는 거라서. 맞춘 사람이 다. 네, 그럼 일단 바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답 네.
정답은 이용석. 정답은 생명과학과의 학과장 교수님이 이용석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저희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의 단과대학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네, 여기까지만 정답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학과 동아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네 가지 보기 중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학과 동아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찍어도 되니까 정답 올려주세요. 틀려도 감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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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힌트? 힌트를 어떻게 줘야 되나? 힌트. 네 가지 다 전공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학술은 전공하고 확실히 관계가 있네, 그죠? 네. 학술은 확실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운동 동아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미술은 글쎄, 글쎄 있었나? 없어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야, 힌트가 정확하게 힌트로 주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 여기까지 정답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 미술입니다. 우리 생명과학과는 관찰 대상의 형태와 특징을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 점을 찍어 형태를 표현하는 점유를 많이 하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점유 동아리는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안 편의시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5개의 보기 순위 중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편의시설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정답들을 막 빨리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없으면은 여기까지 정답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약국입니다. 약국은 학교 안에 따로 없기 때문에 후문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저희 학과에는 자료 탐색을 할 수 있는 바이오 데이터 PC실이 있는데 바이오 데이터 PC실은 몇 층에 있을까요? 학과 홍보 영상을 잘 보셨던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연과학대는 5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힌트를 하나 주면 저는 3층에 살아요. 근데 제가 있는 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좁혀졌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 빙고.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의 답은 4층이었습니다. 네, 바이오 데이터 PC실은 생명과학과 학생들만이 이용 가능한 PC실입니다. 컴퓨터 사양은 최고 사양이며 동시에 최대 3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믿고 개방한 공간인 만큼 오랜 기간 활용하기 위해 PC를 소중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입학하시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쪽 맨 오른쪽 끝에서 올라와서 4층 맨 마지막 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가면 이제 비싼 장비가 들어있어 열지 못하고 3층 학과 사무실 빌려서 키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상품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전고등학교 김가연 학생, 전원고등학교 이민지 학생, 공수연 학생 이렇게 3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순천향대학교와 생명과학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학과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서도 학과에 대한 궁금증 외에 대학생활이나 선후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든지 어떤 거든지 질문해도 상관없고요. 뭐 학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차마 좀 질문하기 뭐했던 거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고, 요거 끝나고도 우리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학회장도 비롯한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채팅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채팅방 주소 혹시 지금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뒤에 네, 뒤에 나 보여줄까요, 미리? 네. 적으라고?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채팅창 자체에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데 QR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질문 받아도 되니까 지금 뭐 바로 QR 찍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오픈 카톡에서 질문도 계속 해주시고 뭐 당장 이 시간에 여기서 질문을 안 하더라도 그 편안하게 다 물어보면 다 답변들을 선배들이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분 현재 지금 여기 학회장을 비롯한 재학생들도 사실은 모임을 제대로 한 번도 하질 못했고 그다음에 MT나 이런 즐거운 대학 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오미크론 요 상태이긴 한데 지금 3만 명, 4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 오늘 4만 명이 넘은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이제 좀 있다가 확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대면 수업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 가서 그때 상황 보고 학교에서 이제 결정에 따라 하게 될 텐데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여러분들 1, 2, 3, 4학년 다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MT도 하고 채집도 좀 나가고 여행도 하고 실험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해도 좋겠고요. 당장 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채팅창에 오픈 카카오에서 채팅방 주소가 올라왔는데 지금 QR이나 그 주소를 빨리 이렇게 이제 캡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늘 했던 영상도 지난 수십 것처럼 제가 편집을 해서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픈 카카오 채팅방도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도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의하시면 선배님들이 다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번 2022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 정시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에 합격하신 점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